안녕하세요. 미책 프리미엄 독서 스터디 카페 부대표 김현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랑 스터디 플랜 짜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방법은 사실은 꼭 반드시 독서실에 오지 않았어도요.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공부하다가도 오늘 하루 전체 나의 오늘 가용 시간, 순수 공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적어보는 걸로써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독서실에 오게 되면은요, 선생님이 위와 같은 그런 표에다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집에서도 똑같이 한번 같이 작성을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름을 한번 적어볼게요. 선생님의 이름을 김하다라고 적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날짜를 적어볼까요? 오늘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저는 학원에 있어요. 자, 독서실 이용 시간을 적어볼 건데요. 이거는 꼭 독서실을 이용하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하루 나의 하루 중에서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할 거야 라고 처음 시간과 마지막 시간을 적어주시면 되세요. 선생님은 10시랑 밤 12시 이 시간이 독서실 이용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할 일이 뭐냐면은요. 자, 오늘의 뭐 학원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뭐 온라인 클래스 하기도 하잖아요. 온라인 클래스 아니면 외부 일정 요거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영어 하다를 제일 좋아하니까 영어 하다를 나는 오늘 영어 하다를 만약에 6시부터 8시까지 갈 거야 라고 한번 정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외부 일정이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은 엄마가 병원을 5시부터 갔다 오라고 해가지고, 자, 오늘 병원 가야 돼요. 병원을 기왕이면 5시 이렇게 하면 되겠죠? 5시에서 6시까지 이렇게 잡으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외부 일정을 잡은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순수 스스로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이외의 것들, 뭐 학원도 좋고 외부 일정을 잡은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이 바로 여러분의 밥 시간 체크입니다. 자, 밥 시간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영어하다가 8시에 끝나잖아요. 그럼 밥은 8시에 끝나고 먹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안 먹어도 되고요. 선생님은 8시에 끝났으면은 집에 오면 한 8시 반쯤 될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8시부터 9시까지를 넉넉 잡게 저녁 시간으로 잡을 거고요. 저녁을 일단은 8시에 먹을 거기 때문에 점심을 너무 일찍 먹으면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점심을 1시쯤에 아니면 2시에도 좋고요. 1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오늘 하루 일정이 나왔어요. 공부 이외의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외부 일정 요 정도 잡는다 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학습 조감도를 그려보면 되거든요. 자, 보시면 오늘 시간은 나는 10시부터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은 12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은 10시부터 10시부터 1시까지 1시에 내가 점심 먹기로 했으니까, 자, 요렇게 하게 되면 몇 시간이죠? 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1시부터 2시까지 점심 먹을 거고, 2시부터 5시에 병원 가기로 했으니까 2시부터 5시까지 2시부터 5시 병원 가기로 했으니까 요 3시간 이렇게 남을 거고, 자, 그리고 5시에 맞춰서 6시에 병원 갔다가 8시에 학원 갔다가 9시까지 밥을 먹을 거니까 나는 9시부터야 공부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9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3시간 되셨죠?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일은 그럼 각각 여러분들이 남은 요 시간 동안 해야 될 과목명만 적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때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숙제. 학교나 학원에 있는 숙제라든지 아니면 수행평가들 있죠?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해야 될 급한 일이죠. 그걸 먼저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가 뭐 일상적인 공부. 요거를 보통은 이제 학원에서 권하는 거는 뭐냐면 나머지는 주로 국영수를 하다가 하루 정도 날을 잡아서 그날은 뭐 사탐데이, 탐구데이라고 하죠.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이렇게 하루 정도 이렇게 잡는 날로 정하고요. 그리고 보통 일주일 정도 하루 정도는 쉬는 날로 잡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못했던 과목들을 그때 좀 하거나, 만약에 정말 충실한 일주일을 보냈다 하면 하루 정도는 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일주일 정도 그 일상적인 공부를 정하시면 되세요. 자, 오늘 한번 정해볼까요?
선생님은 요 3시간 동안 3시간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래서 요 때는 한번 숙제하고, 자, 1시간은 영어 숙제. 왜냐면 영어하다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2시간은 국어 공부. 그쵸? 자, 그리고 요 3시간은 3시간 동안은 영어하다 가야 되니까 가기 전에 영어 공부 3시간 하고요. 뭐 3시간은 그럼 수학하겠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래 놓고 뭐 나중에 이 3시간을 갖고 영어를 뭐 1시간은 단어, 1시간은 뭐 문법, 1시간은 독해 뭐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요. 각각 이것은 나중에. 자, 그래서 2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늘 나의 하루 스케줄을 짠 다음에 기본적인 가용 시간 정도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과목 정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구체적으로 이제 1시간마다 간격으로 여러분들이 할 것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각각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플래너를 쓰셔도 되시고, 그리고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게 있는데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요거까지 쓰는데 보통은요 10분을 넘기면 안 돼요. 총 10분. 이해되시죠? 어떤 계획을 짜든 간에 각자의 이제 성격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나는 미리 계획을 다 해놓고 해야지 좀 공부가 잘 된다 하는 친구들은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들 다 적어주시면 되세요. 근데 나는 좀 일단 닥쳐야 좀 하구나 계획하는 거 싫어해 라고 하는 정도 친구들은 요 정도까지만 정해놓고 그리고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각자 뒤에 부분은 여러분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뭐 그런 학습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껏 정하시면 되시지만 중요한 게 있다면 뭐냐면 누구라도 그래도 적어도 요 정도 최소 요 정도 가까이는 적어두셔야 그래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계획 알차게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요 정도까지는 반드시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추천하는 게 요 포모도로 요 초시계거든요. 요 보이세요? 네.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구글에서 만든 그 스탑워치가 사실 제일 좋은데 비싸요. 그래서 제일 비슷한 게 이제 포모도로 시계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보통 개당 10,000원 정도에 곧 장사하는 사람 같네. 10,000원 정도에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있잖아요. 막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지 혼자 진짜 바빠요. 막 엄청 바쁘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시간이 딱 주어지면 도대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추천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1시간은 영어 숙제를 할 거고 2시간은 국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영어 숙제도 마찬가지고요. 국어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될 게 있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약 30분 간격의 분량으로 공부량을 구체적으로 짜놓는 게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충 여러분들이 한 30분에 어디만큼 할 것 정도는 대충 감이 오거든요. 그쵸? 이제 나 공부 이제 국어 시간이 됐어요. 10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숙제를 해야 돼요. 숙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전체 페이지는 뭐 1페이지부터 뭐 10페이지까지 문제를 푸는 게 숙제예요. 근데 보니까 30분 정도에 너 몇 페이지까지 풀 수 있어? 그러면은 한 3페이지 정도 풀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1시간 동안 얼마 풀 수 있어? 그러면 1시간 동안 내가 어디만큼 할 건지 좀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 포모도로 시계는요. 벌써 선생님이 30분으로 맞춰놨는데 요 시간이 좀 요만큼 갔어요. 보이세요? 안 보이시나? 이렇게 보이세요? 지금 조금 갔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직관적으로 시계가 요렇게 색깔로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되나? 네, 보이세요? 네. 그래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진짜 바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30분 분량 정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겠다 그냥 그어 놓으신 다음에 빨리 시작하시고 요거 보면서 사실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까지 하라는 거 아무도 지켜준 사람이 없거든요. 결론 나중에는 얘랑 둘이 같이 싸우는 거예요. 얘를 보면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 30분 정도는 충분히 집중해서 할 수 있을 만하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1시간 가까이의 계획이 짜기 좀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한 30분 정도로 맞춰놓고 얘하고 같이 싸우면서 그렇게 이 긴 방학들을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친구들 제일 먼저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하다 방학 때 라이브 독서실을 하는 친구들은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설문지에 기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설문지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공부 시작하시는 거고요. 저녁 오후 12시가 되시면 이제 오늘 내가 계획했던 거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시 한번 마지막 2번째 설문지를 작성할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했던 거랑 뒤에 했던 것들을 비교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공부 기록이 다시 레포트
스타트가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오늘 하루도 정말 든든히 계획하셨으니까 최고로 멋지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